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원망의 대상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뜻에서 도움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원망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시는 남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자존심의 상처가 함께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절실했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립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립성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특히 그 도움이 클수록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그런 선의조차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선의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도움을 잊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도움이 없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고마워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 도움이 크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며 자신의 선의가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관계의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기대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의 심리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반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그 도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집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그 도움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도움이 경제적인 것이었다면 이런 감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돈과 관련된 도움은 받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처음에는 자녀가 감사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이 자신의 독립성을 제약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자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선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그 도움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처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도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독립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도움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던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도움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의 선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원망이나 외면으로 돌아오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부터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주는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빚이 될 수 있고 그 빚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도움이 클수록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이런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다운 행동입니다. 다만 그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 도움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준 후에는 그 도움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잊고 싶어 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서운하지만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진정한 도움은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삶에 스며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도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인 도움이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움의 경우 그 흔적이 오래 남게 되고 받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물질적으로 갚으려고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선의로 준 도움이 거래 관계로 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 도움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 도움을 돈으로 갚으려고 하면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다른 방식으로 갚으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관계보다는 의무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더 복잡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 실제로는 도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그 도움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 그 도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받은 도움은 그런 믿음에 균열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 결과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괜한 일에 개입했다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배은망덕함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도움이 자신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구했던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때로는 돈까지 들여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망의 대상이 되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도움이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이나 우월감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선량합니다. 하지만 그 선량한 마음 안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사해 하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마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다고 해서 그 도움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 있기 마련이고 순수하게 하나의 동기만으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태도를 보면서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동시에 체면과 자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잊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큽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무감은 때로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었으니까 상대방이 감사해 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그 도움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항상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도움을 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움의 규모가 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도움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큰 도움의 경우에는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을 동등하게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빚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 때로는 반대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상기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그 도움을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꾼 중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사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그 도움이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준 사람이 그 도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언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잊고 싶어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언급하면 부담스럽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준 사람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결국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도움이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 도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아예 도움을 주지 않거나 받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더욱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이 서운해한다면 그 마음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관점을 가지면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대의 문제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도움이 인정받고 감사받기를 기대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기대들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이해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만 이해하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만 이해해서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감사함을 영원히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을 준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 도움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도움을 잊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양쪽 모두 상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상처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느끼며 답답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의 도움을 계기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일까요?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면 누구나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몇 가지 지혜로운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움을 줄 때는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은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 도움이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고 솔직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거래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으니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도움을 받았으니
평생 빚진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인간다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계기로 가까워진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